나,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 네, 일단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구조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네, 큰 원칙이 변화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이게 말처럼 이렇게 좀 약간 낯설 수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인과관계를 두 가지로 보죠. 그래서 A가 B,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하는 경우하고 마이너스 표시하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네, 플러스는 이제 같은 방향, 그다음에 이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인데 여기서 기존에 설명해 드린 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공학 기반의 이 개념이기 때문에 벡터 개념이에요. 네, 즉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예를 알겠습니다. 들어서 뭐 출생하고 총인구를 보면 출생이 많아지면 총인구도 많아지는데 요새처럼 출생률이 적어지면 총인구가 줄어드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멀쩡한 네, 네,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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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가장 핵심이 피드백입니다. 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온 이 순환 구조로 본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거죠. 네, 이 네, 순환 구조가 역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로 표현을 제가 R과 B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R이 reinforcing 네, 에서 강화, 네, 따왔고, 네, 네, 강화, 네, 우선 밸런싱에서 따왔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피드백 구조는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reinforcing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냥 선순환, 악순환, 네, 네, 그냥 증폭되는 거니까. 근데 밸런싱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이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더 나빠지지 않게끔 뒷다리 잡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근데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뒷다리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오늘 그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더 튀지 않게끔 그 성향이 더 튀지 않게끔 계속 뒷다리 잡는 그런 그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봤는데 일단 디지털 전환 속도가 커지면서 하나는 두 가지의 힘이 작용된다라는 관점을 한번 좀 풀어봤어요. 네, 네, 이 디지털 전환 속도로 살펴보는 관점이 그 다른 연구자하고도 좀 공통된 개념이어서 자 이렇게 한번 좀 환경 분석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허재준 박사님의 원고인데 포맷이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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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술 융합 노력이 더 하게 되고 그 네, 덕분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 속도가 높아지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기술 활용에 관련된 부작용도 커지더라. 네, 네, 나쁜 점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약간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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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을 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디지털 전환 속도가 커지니까 그래 에듀테크를 고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개별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슈. 또 디지털 전환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학습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학습 격차의 원인은 이제 밝히신 것처럼 원격 교육 수업의 제약, 학습자의 원격 수업 역량의 차이, 디지털 격차, 사회적 격차 등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된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학습 격차가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논리에 가면 디지털 전환 속도 때문에 즉 환경적인 요인의 작용을 많이 해서 학습 격차가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근데 반면 이러한 논리에 들어가면 네, 디지털 전환 속도 덕분에 오히려 기술만 가져갔습니다. 기술 관점에서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네, 맞.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학습 격차가 커지니까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에듀테크 기술의 고도화를 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저 박사님의 원고에 제가 반가운 표현이 있었어요. 실험 이런 표현을 네, 좀 네. 써주셨죠. 네. 이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반가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좋다고 막 떠드는 것보다 작게라도 실험하면서 좀 눈덩이 좀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이 로드맵에 반영이 되면 돼야 되는데 너무 네. 궁합에 맞는 거죠. 아, 아무튼 그래서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실험 수준도 조금 했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덕분에 교육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의 피드백은 일단 그 초개인화라는 표현을 그냥 갖고 와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개인화의 교육 제공 수준이 계속 커지는 거죠. 반면에 디지털 전환 속도 때문에 학습 격차가 커지고 그러면 학습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정책이 포용적인 에듀테크 정책 수준이 고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뭐가 포용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그 기술은 여기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네. 약간 좀 잘 확 드러나,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좀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그래서 사실은 포용적이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도재우 박사님한테 하고 이제 이 합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포용적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다른 분의 원고하고 연결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이 다양성 네. 또는 redundancy, 잉여성 네. 이런 것들이 좀 연관어로 떠올려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차이가 되게 다양한데 다양한 역량 차이를 아우르려면 걔네 눈높이에 맞춰서 그 관련된 이 에듀테크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슈가 또 생긴단 말이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마이너스, 즉 학습 격차 원인, 요 원인들이 다 줄어들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피드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 원고에서도 방금 주신 포용적이라는 표현을 좀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해줄 수 있으면 너무 네. 딱 궁합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원고를 쭉 보면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장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장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요. 네. 제가 그 플랫폼 주제가 같아서 네. 같이 했으면 했는데 이게 그 1대1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제가 따로 들어오는 게 더 나을지. 아니요.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 돼요. 네, 같이 되게 자 10시 30 이제 10시 30분이군요. 네.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 분모가 좀 있어서 네. 마침 잘 됐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장상현 박사님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다루시는 이 두 분의 연구자님 만나서 너무 반가운 게요. 제가 휴넷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네,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예. 제가 거기 초창기 멤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김경민 LMS니 소장. 예, 제 밑에 있었어요. 아, 예, 제가 그 초창기, 그러니까 창원 멤버는 아닌데 한 직원이 5명, 6명 있을 때 결합해서 임원 생활을 꽤 오래 했었어요. 한 15년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들 대상으로 LMS 판매도 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영업했던 네. 사업을 총괄했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업도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HRD 하면서. 예. 혹시 크레도에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개인 프리랜서도 많이 했었고, 저는 아, 멀캠이랑도 네. 같이 일을 하고 아, 해가지고, 예, 네, 머리캠. 네, 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원고를 보니까 그 국내 온라인 컨텐츠 제공 그 업체들에 대한 사랑, 애정도 많이 좀 담겨져 있긴 했었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 계속 말씀 좀 드리면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요 가운데 파트였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좀 제가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 포용적이라는 단어가 그게 계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의 원고에도 보면 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성이 많이 제공이 되어서 이 다양성 때문에 학습 격차 원인이 줄어드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놈의 다양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중복 또는 사용자의 혼란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중복 및 사용자 혼란이 커지니까 포용적 에듀테크를 해야 된다는 그 정당성이 줄어드는 약간 비판의 여지가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피드백을 보면 포용적 정책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런 딜레마들은 이제 원고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면 이러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잘 해야 한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네,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선언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나가는 피드백이 생깁니다.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크게 돌아가는 피드백이에요. 요거 말씀드리기 앞서 요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 기술의 고도화, 에듀테큐 기술 관점에서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면 할수록 물론 실험 수준도 커져서 맞춤형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에듀테큐 기술의 고도화를 하면 할수록 플랫폼의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장상현 박사님의 원고에는 이제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형, 예, 그런 게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 크게 봤을 때 정부의 정책 지원에 관련해서는 항상 원리가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고 그래서 크게 보면 효율성과 다양성에 의한 예산 중복 이 이슈는 모든 정책의 운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가 어떻게 가냐면 일단 요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아이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보면 정책 지원을 고도화하면 효율성이 좋아지고 근데 효율성이 좋아지면 플랫폼의 다양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네, 학습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긴 한데 그래서 학습 격차가 커지면 거 봐라. 그러면 에듀테크의 플랫폼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당성이 커지고 그 덕분에 이렇게 돌아가서 학습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을 보면 좀 이야기가 좀 묘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효율성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양성이 훼손되는 논리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 예산 중복의 사용자 혼란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양성을 키우면 예산 중복 및 사용자 혼란이 커지고, 그러니까 거 봐라. 플랫폼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당성이 커지고 지원이 고도화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다양성이 줄어드니까 예산 중복 및 사용자의 혼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포용적 정책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피드백이 결합되면서 같이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은 에듀테큐 그 플랫폼을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하고 이러한 논리가 계속 강조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은 그것 때문에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양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예산 중복과 사용자 혼란의 이슈가 좀 잠잠해질 수 있는 이슈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돌아갔을 때 포용적 딜레마의 포용적 딜레마의 구조, 포용 정책의 딜레마의 구조가 하나와, 그다음에 효율성 원리에 의한 통합 수준 고도화가 계속 강화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맞물리게 되는 구조죠. 이렇게 한번 좀 구성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이게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결하시면 괜찮냐면, 지금 당장의 문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제공해 주면서 그런 게 가지만, 장기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실험적인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 통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끊임없이 하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슈를 전개하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어떠셔요? 네, 뭐 박사님 방금 주신 거 바탕으로 이제 뭐 딜레마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만큼 이제 저도 좀 고민하고 있던 파트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네. 부분을 좀 보완해서 파트들을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으세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초개인화랑 뭐 초연결이랑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작업은 필요가 따로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 굳이 다 일일이 다 언급하는 게, 왜냐하면 구조가 핵심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시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어거지라도 한번 좀 계속 한번 네. 고민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사님께서 그때 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좀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 정책에서 이게 무슨 모든 것들이 다 인과적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영역의 범주도 전무 카테고리가 좀 다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에 일괄될 수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파트 안에서의 주요 중점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핵심, 특히나 이런 다이내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이 주제로 두고 나머지 원고들은 또 그대로 하나의 병렬적 구조로 유지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네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초개인화랑 에듀테크 관련된 부분이 어찌됐건 제 파트에서 주 요점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장성현 박사님 파트랑도 연결이 돼 있는 파트라서 제 파트에서는 요 두 번째 제안 주신 조금은 더 디벨롭 스킬 주신 걸로 바탕으로 제가 좀 글을 더 보완을 해보고 저는 나머지 파트들은 굳이 이거랑 연계시키기보다는 병렬적 파트로 네네네. 따로 보완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제가 이거를 그 PPT를 다 드릴 거예요. 네네. 전체 연구한. 네. 계속 제가 이제 파일명에 날짜를 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네. 자주 이제 공유하게 될 텐데 업데이트된 걸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이거를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러면 아래 한글을 좀 띄우는 중인데요. 네. 네. 짜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약간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복잡한 것을 먼저 막 제시를 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좀 뭐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언급하시고 네. 예, 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해 보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전개하시면 어떨까? 네. 지금 최상덕 박사님은 그 의도가 요 그림들이 다 하나의 본문에 공통적으로 다 챕터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거의 네. 기술을 통해서 내용을 제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얘를 거의 요약적 파트로 개요나 요약으로 쓰시는 걸까요? 아니면 본문 안에 인용을 하시는 걸까요? 그림을. 이거는 이제 판단하실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구조 분석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각 연구자님께서 글을 쭉 쓰실 때 체크리스트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좀 덜 강조가 됐구나, 어디가 좀 너무 많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글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도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학습 격차의 원인을 원고에서 갖고 와서 여기 블라블라 네, 썼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실 땐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편하게 어차피 이제 치우고 쓰고, 네네, 네, 뭐 본문에 막 쓰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네, 원고에 그냥 붙여 넣으셔서 뭐 네, 쓸 수 있도록 이미지처럼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파워포인트 파일 공유해 주시면 바탕으로 예. 좀 인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고 자체가 이런 인간화 다이내믹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되게 이 그림을 짜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닙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모두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각 연구자들께서 정성껏 작성하신 원고를 제가 곡해한 것은 없나, 오해하는 것은 없나 그런 게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혹시나 용어라든가 변수명 이런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고 저랑 또 약간 토론도 하시면, 왜냐면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아마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상현 박사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게 기본 구조가 그림이 약간 좀 복잡해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구조가 좀 연결됩니다. 먼저 장상현 박사님 이제 오늘 개별 미팅 처음이니까 네.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구조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 주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복습 겸 좀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간 낯선 구조라서 그래서 좀 반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인과적인 관계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인과관계 표현이 두 종류로 딱 정리가 된단 말이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 원인과 결과가 반대 방향인데 이게 공학 기반에서 나온 학문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수학적, 공학적 메커니즘이 좀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한 말 더 소개해드리면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이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데 벡터 개념이 들어갑니다. 방향성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인 개념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과 초인구를 보면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출생이 증가하면 초인구는 증가하죠. 그런데 요새처럼 출생률이 줄어들었을 때 그럼 출생이 줄어들 때 초인구는 줄어드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초인구는 늘어나지만 증가하지만 그 증가량 폭이 그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서 적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증가 감소라는 개념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또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 구조예요. 논리가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독특한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기존의 선형적인 연구에서는 찾기 힘든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피드백은 역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제가 표현을 R과 B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reinforcing에서 따왔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reinforcing 그래서 R을 따왔고 B는 balancing 그래서 B를 따왔습니다. 이 강화되는 한 바퀴 돌아오니까 얘네들의 성격이 선순환이니 악순환이니 증폭된다, 강화된다, 악순환도 포함됩니다. 근데 밸런싱은 이게 좀 독특해요. 밸런싱이. 이게 우리 동양사상의 이제 음의 사상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게 뒷다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뒷다리 잡게 하는 그런 힘이 작용되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덜 해결되게끔 또 뒷다리 잡는 그래서 이게 과연 뭐가 좋은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구조의 기본 원형은 이겁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 즉 대응적 현안 중심의 빠른 해결책이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 그래서 문제가 커지면 빠른 해결되고 잠깐만요. 네. 문제가 커지면 빠른 해결책에 대한 노력과 관심도 커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노력도 관심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같은 방향으로 커지고 그 덕분에 문제가 줄어드는 밸런스 피드백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과 노력을 하면 문제가 줄어드는 역시 밸런스 피드백이 작동됩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는 이 피드백에는 지연이 있어요. 이 지연 표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짝대기 두 개로 표현되는데요. 지연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하기 나름인데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묘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문제가 터지면 이게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작용됩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을
알면서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빠른 해결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책을 먼저 하게 돼서 문제가 줄어드는 맛이 생기면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빠른 해결책에 대한 중독, 빠른 해결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피드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 크게 돌아가는 피드백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강화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책을 할수록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영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라든가 뭐 폭탄 돌리기, 언젠가 터지지만 나한테 안 던지면 돼.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묘한 특징이 있는 구조입니다. 요거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 장서연 박사님의 원고에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좀 갖고 와봤냐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 문제가 사실 그 초기에 원고, 그러니까 원고의 중하반이 가니까 웬만한 대학교에서는 LMS, LCMS가 다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지?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없으니까 이걸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대학들이 다 갖추고 있다면 뭐가 문제지?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제가 찾은 키워드가 바로 운영비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차별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표현을 좀 제가 과감하게 한번 써봤는데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모든 대학교들이 비슷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면 경쟁력이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 관점에서는 좀 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별적 경쟁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수도권 대학들은 예전부터 뭐 블랙보드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대학교는 범용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러니까 차별화가 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지연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특히 열악한 지방대라든가 열악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담이 커져서 대학 존폐 위기까지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학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 문제가 커진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 주나? 그 명분이 뭐가 돼야 될까? 그래서 존폐 위기감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대학에 이 정도면 좀 위기가 커지니 두 가지 문제에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하나는 재정, 특히 요새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자체에서도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뭐 세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적해 주셨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그 대학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중앙 집중형 플랫폼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중앙 집중 플랫폼에서 운영비를 좀 줄여. 이게 운영비라고 했을 때는 뭐 로열티라든가 뭐 네트워크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운영비 부담을 줄여들어서 재학 존폐 위기감에 대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랑 계속 하다 보면 중앙 집중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커져서 밑에 얘기한 그러니까 차별적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점점 잘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또 대학 존폐의 위기감이 커지니 제가 지역 상생형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어요. 그 얘기는 다른 분의 원고에서 좀 갖고 온 거거든요. 예컨대 바로 그 뒤에 있는 박준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 대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워낙 커지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지역과 공유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맞닿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서영 박사의 원고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는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지역 상생력 온라인 자원을 공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 회의 중이시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경쟁력 문제를 대학 자체 경쟁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상생형 해결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4, 지역 상생형 해결책. 근데 이게 또 계력 같은 거죠. 계력. 이 자원 공유를 하면 할수록 너도 나도 같이 쓰는 거니까 차별적 경쟁력에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거는 상생 노력의 딜레마. 즉 이걸 하면 할수록 줄어들면 근본적인 경쟁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폐 위기감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지역 상생 노력은 더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노력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생 노력의 딜레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 장사연 박사님의 그 이 원고에서 제가 제일 반가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지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이게 시차를 두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그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원고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전략의 차이, 자원의 배분 이렇게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현안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역 상생형 온라인 교육을 자원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차별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최성대 박사님도 어제 말씀하셨던 이 로드맵하고 연결시킨다면, 지금 당장 대학이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학 존폐 위기감 얘기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 현안 중심의 문제 해결에 집중을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차별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비전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서 이 로드맵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현안 중심의 해결책을 할지라도 억지로 리소스를 떼내서 장기적인 비전,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비전만 제시를 해버리면 근본적인 해결책만 하라 그러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브릿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단기적으로
비록 현안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리소스를 억지로도 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줘야 된다. 정부가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비판을 받을지언정 의사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언론이라든가 뭐 대학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자그마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용인하는 그런 의식이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떠셔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이런 그 그러면 너무 잘 아시겠네. 네. 시스템적인 그게 너무 오히려 글보다는 이게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무슨 전공? 컴퓨터공학 그러세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시스템 설계 쪽이랑 거의 유사해서 그러시구나. 네네. 되게 그 가독성이나 뭐 이해도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이렇게 도식화해 주셔가지고 저도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제가 이제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 중요하지만 대학 전체에서 그래도 아직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이 존폐 위기감에 연결은 되는데 존폐까지 이게 연결이 될까?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가져야지 되기는 하는데 존폐까지 연결하는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원고에 보면 이제 운영비 부담을 좀 강조해 주셔서, 그래서 네네. 운영비가 사실 부담이 있죠. 네. 대학 예산에서 운영비를 따로 떼내는 포션을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태요. 그런데 한편 운영비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그 명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대학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딜레마가 좀 생겨서, 그러니까 거꾸로 대학의 입장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정말 큰일이다라고 목소리를 키워야 그래 도와줄게, 이런 명분이 만들어지지 그렇긴 하죠.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대학 입장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존폐 위기감이 커진다고 주장해야 정부가 나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 지역 상생형 온라인 교육 이거를 연결한 것도 되게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더 언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렇고 이제 공유 대학이라든지 뭐 공유 상생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렇죠. 대학들이 그걸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절하고 연결하고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묘하게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역할을 딱 합니다. 이제 박준식 교수님의 원고하고 바로 연결 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다이어그램을 좀 참고해서 지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게, 그래서 전체적인 상을 좀 같이 이렇게 박사님과 제가 이제 공유해 가면서 만든 것은 좋은데, 자칫
또 새롭게 원고를 쓰시는 또 부담감이 또 생기실까 봐 네. 얼마나 많이 생기실까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예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뭐 가지치셔도 돼요. 예컨대 이거를 빼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빼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네. 아니 뭐 지금 그 요소들은 다 있으니까 하기는 그렇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네. 부분을 이 도표를 참고해서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을 녹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도재호 박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도 역시 이제 인과순환 지도로 그림을 그리고 도식화하고 가시화한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도움이 되는 게 이 그림의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체크리스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된 건 없는지, 이 정도는 너무 비중이 너무 적게 쓴 것은 아닌지 이렇게 체크리스트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글 쓸 때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활용해 주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를 PPT를 드릴 테니까 직접 작성해 보시면서 느낌 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이나 또는 2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짧게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또 미팅을 하셔서 계속 좀 제가 필요하면 수정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그 의견을 계속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